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 다음 주제에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공적 예산을 투입해 갖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저 외에는 왜 이럴까요, 아직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수를 친다면 계획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보고하는 데까지 아무런 그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나 감시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평가하는 사람이 없군요. 그렇죠. 우리 같은 뭐 교수나 아니면 공무원, 다른 공무원 집단에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 회의하는데 무슨 음료를 마셨냐, 그 음료수까지 사진 찍어서 보고서에다 첨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하고는 이제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사실상 평가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시하는 사람 없으면 뭐 풀어주는 게 또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한데요. 처장님, 광역의회는 좀 괜찮습니까? 정도의 좀 차이는 좀 있겠지만 좀 광역의회는 그래도 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의원들이 그래도 기초위원회에 비해서 좀 약간 훈련이 더 된 측면도 있고. 여기는 광역의회는 감시가 있나요? 광역역도 마찬가지로 관심 없을 때 광역의회는 상대적으로 기초의회에 비해서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시민으로부터 했던 그런 이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뭐. 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외 연수에 관해서는 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이제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대학도 말씀하셨고 공무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밖으로부터 이제 통제 장치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저기 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군 광역은 주민의 대표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좀 통제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분들을 공천한 소속한 정당과 이제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그것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계속 이래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해외 연수 지적이 이렇게 많은데 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도 같고 그다음에 이 제도가 존치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필요 없다는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먼저 처장께서 말씀 주실까요? 되게 이제 해외 연수 자체가 이제 기초위원하고 위원을 불신을 좀 그래서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만 안 가면은 신뢰도가 10%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구태여 가려고 하느냐 이걸 혹시 특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 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외 연수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전체적으로 드는 게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그냥 해외 연수고 국내 연수고 이 자체가 그냥 뭐 저 의원들의 역량 강화하고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해외 나가는 게 단순히 이게 또 구체적으로 정책하고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뭐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뭐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고 그럼 견문을 넓히는 것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거조차도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방식의 해외 연수는 구태여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인데 좀 그런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처장님 말씀은 제도 자체는 죄가 없다.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수님도 이 해외 연수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특히나 저는 뭐 국회의원들보다 지방의 의원들이 해외에서 배워올 게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방이 그대로 과거만 답습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한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지역을 혁신할 것인가, 또 행정도 혁신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방의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거를 좀 실질적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최근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일본에서 이 주요 지방정치학자들이 국고에서 굉장히 큰 연구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글로벌 인식에 대한 그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만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그 사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해외 연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렇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인데 정황윤 전장님 이게 왜 이랬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외부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면 지금보다 확실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이제 요청을 안 하는 측면도 분명히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되게 이제 제가 아직도 이제 여행사가 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옛날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 있던 분들이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잘 짜는 데도 있거든요. 잘 짜가지고. 그런데 뭐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갔다 오면 너무 빡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좀 말씀이 지금 되게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행하는 형식이거든요. 전문기관에 좀 도움받으면 이거보다는 확실히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도움 안 받는 것도 저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좀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안 달라질까요? 지역 언론이나 이제 시민단체에서 좀 막 비판을 계속하겠죠. 입 꾹 닫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서 따로 별로 크게 징계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자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판이 싹 사그러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게 일종의 관행화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큰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게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되게 좀 이 계획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실한 계획을 그러니까 좀 이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이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출장 심사위원회 여기 뭐 언론인부터 법조계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계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 되게 이제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은 이건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되게 이제 문제점 여러 가지 지적하는 거 보면은 결론은 결론은 해외 연수를 승인하면 안 되거든요. 승인하면 안 되는데 되게 부실함에 대해서 얘기 딱딱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잘 다녀오세요.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외 연수를 가장 이제 외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가 이제 출장 심사락 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실한데 그래도 이번 단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출장 심사위원회에서는 가장 충실하게 심사를 한 데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표결까지 했습니다. 4대 2로. 찬성 4 이제 2대 반대 2로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일정 정도 외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건 사실 정권이거든요. 여기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못 가는데 이제 그 자체가 이미 부실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보니까 의원들도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저는 심사위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사위원들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그러니까 통제 장치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그걸 부실하게 운영해도 그분들도 좀 책임지지 않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국외공무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지금 다 의회가 다 계획 다 세워놨는데 이렇게 가지 마십시오 하고 탁 맡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인물들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 사회에서 그래도 좀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면서 의회와의 관계도 그러니까 좀 어떤 적대성을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한 것 같아서 그 심사도 사실 굉장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부터 심사 단계부터 아까 정황윤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계획 세우는 그 관광 그 회사 여행사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 심사 단계 차근차근 모든 단계에서 제대로 된 제어 장치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대구 북구의회 같은 경우에 연수 결과 보고서가 본인의 여행 감상문 위주로 됐다 이른바 감상문 기획문 보고서 이런 비판을 언론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 보시기엔 사후 보고 체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자세히 몰랐다가 그 뉴스에서 기획문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무 출장이었는데 해외 연수라는 게 그렇다 하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프레임이나 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개인의 기획문을 가지고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보고서에 대한 점검
하거나 그 보고서를 다시 되짚어볼 어떤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제출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보고서일 뿐이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뭐 지역 사회에서라도 어떤 이런 그 해외 연수를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해외 연수로 해외 연수의 그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봐야겠다. 예. 뭐 현재는 일단 제도상으로는 의장에게 보고서를 보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나 이제 본회의에 이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야 뭐 갔다 온 사람이 이제 보고 듣는 거라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하나 이제 또 심사위원회에 이제 보고하거나 이제 심사위원회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좀 그냥 제도에만 몰려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좀 하는 게 되게 이제 홈페이지 이제 출장 결과 이제 보고서를 이제 공개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되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확인하는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북구위원 정도는 저는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보고서를 좀 이게 쓰긴 쓰는데 되게 출장 보고서 전체의 형식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여러 가지 경과라든가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갔던 분 대표로 상임위원장이나 뭐 누가 대표로 쓰거나 아니면 누가 썼는지 표시도 안 하고 이제 쓴 적이 있는데 쓴 적 있고 나머지 이제 의원들이 이제 소감 정도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고서는 공무원이 쓴다는 얘기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또 보고서 내용이 되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짜집기 했다라는 정도의 뭐 그 정도의 좀 내용도 전체적으로 있고 저는 북구 정도는 본인이 직접 네. 쓰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런 문제가 좀 전체적으로 있고 그나마 해외 연수는 보고서라도 냅니다. 국내 연수는 아예 보고서도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 여기 국내 연수는 아예 아무 의무 조항이 없어서 감시의 사각지대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감시 체계를 전혀 만들지 않은 채로 필요한 경우에만 살짝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장치를 중간중간 넣다 보니까 굳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거의 지적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의회에 우리가 무용론 이야기할 정도로 그다지 주민들이 큰 기대를 안 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새로이 한번 체계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역 언론이나 아니면 지역 시민단체들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평가도 하고 감시도 새로이 전면적으로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물적으로 너무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실제 감시 체계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